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될 6월 말띠가 조심해야 하는 이거지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도 통장 잔고, 인간관계, 건강 어느 하나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6월은 기회와 시험이 동시에 달려오는데 행운을 선물로 바꾸고 폭풍을 피하는 방법, 행운 숫자와 색, 길일과 흉일까지 모두 콕 집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고 최소 2번은 돌려보며 중요한 포인트를 메모해 두면 잠재의식에도 각인됩니다. 지금 배경에 흐르는 777세의 주파수가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으니 집중 못해도 틀어만 두세요. 또 6월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댓글에 남겨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눌러두셔야 매달 최신 말띠 운세를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은 일상 속에서 재물 흐름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만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끝나면 마음에 남은 문장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기록하는 순간 운이 현실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6월 말띠 운세의 핵심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흐르는 기운은 마치 길게 이어진 초원 위를 달리는 시원한 바람처럼 가볍고 빠르지만 한 끗 차이로 폭풍을 부를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기운의 상징은 진취와 변동이며 모두가 한 템포 정도 빨라진 하루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띠는 이번 달 안에 오래 묵힌 고민을 해소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웃게 되지만 다른 말띠는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상황 속에서 자칫 작은 균열을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주어지는 선물의 모양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완전히 달라지니 이번 달은 관찰과 구체적 행동이 같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특히 재물, 마음, 관계, 몸 네 갈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다른 세 갈래까지 파도가 번질 수 있으므로 균형을 지키는 태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역별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금전과 재물운입니다. 이번 달 말띠의 재물운은 마른 땅 위로 번져가는 빗물처럼 확산성이 좋습니다. 금전이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 열리면 연쇄적으로 두세 갈래가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곧바로 내 주머니로 흘러드는 돈을 쥐고 있는 손보다 그 기회를 소개해주는 입과 눈이라는 점입니다. 주변 지인이 보내주는 작은 정보, 톡, 주말에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만난 사람의 추천 같은 것이 실타래의 첫 끄트머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을 절감하거나 작은 투자 수익을 얻을 때 단순히 이익 규모만 보지 말고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 관계 흐름을 메모해 두세요. 그 노트 한 권이 내년 상반기에까지 이어지는 재물 터널의 지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 24번째 날에는 투자 관련 서류 서명은 피하고 계좌 이체는 오후 5시 이후로 미루길 권합니다. 작은 오기나 실수로 테스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운으로 넘어가면 올해 예순을 바라보는 병오생 선배님들부터 50 중반의 무오생 그리고 40 중반의 갑오생 모두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계단 오르내릴 때 괜히 한 번 더 숨이 차고 허벅지가 묵직해진다면 지금 바로 의자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척추를 반드시 세우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 교정만 꾸준히 해도 한 달 후 통증 지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 만난 70대의 선배 한 분이
의자 생활을 바꾼 뒤 무릎 주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니 실천할 만하지요. 또 아직 젊다고 생각해 밤마다 게임이나 동영상에 빠져 새벽 2시, 3시에야 잠드는 갑오생분들은 낮 동안의 에너지 탱크가 고갈돼 예민함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되어야 심장과 소화기가 제 역할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달 말띠와 궁합이 좋은 띠는 호랑이띠, 양띠, 그리고 개띠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군더더기 없이 속도감 있게 흘러가며 작은 도움을 주고받을 때 신뢰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양띠 동료가 제안하는 작업 흐름이 내 일과 원활하게 맞물려 전체 성과를 높일 수 있고, 가정에서는 호랑이띠 가족이 먼저 꺼내는 대화 주제가 그동안 묻어두었던 갈등을 풀어주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번 달에 다소 충돌할 수 있는 띠는 쥐띠입니다. 쥐띠와는 서로 사소한 의견 차이도 확대 해석될 수 있으므로 말을 전달할 때 속도보다 순서를 먼저 챙기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띠가 무심코 가지고 있으면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지갑인데 특히 지난 겨울에 큰 지출을 하고 영수증을 그대로 넣어둔 지갑입니다. 돈의 흐름은 막힌 기록을 싫어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영수증, 카드 명세서는 바로 버리고 지갑 내부를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깨진 테두리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재물 기운을 반사시켜 2배로 돌려주는 상징이지만 균열이 가면 오히려 기회를 부러뜨립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휴대전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모서리가 해져 있거나 색이 발해 있으면 금전 메시지가 새어나가 버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 전까지는 새 케이스로 교체하거나 적어도 깨끗이 세척해 보세요. 자, 이번 달 말띠가 피해야 할 흉일도 꼭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음력으로 11번째, 23번째 그리고 29번째 날입니다. 이 세 날짜는 오행이 서로 엇갈려 기운이 충돌하는 날이라 중요한 계약 서류, 제출 이사 면접 같이 인생의 갈림길이 되는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오전 10시 이전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고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길일은 음력 8번째, 13번째 그리고 24번째 날입니다. 특히 8번째 날에는 짧은 외출 중에도 행운 깃발이 펄럭일 수 있으니 산책길에라도 복권을 구매해 보세요. 13번째 날은 귀인의 말 한마디가 답답했던 계획을 단숨에 뚫어줄 수 있고, 24번째 날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프로젝트에 갑자기 자금이 붙을 수 있는 날입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숫자는 5, 7, 그리고 10일입니다. 이 숫자가 들어간 번호표, 좌석 운송편을 만나면 마음속으로 3번 정도 감사 인사를 올려보세요. 색깔은 짙은 초록과 옅은 살구빛이 좋습니다. 초록 계열은 마음을 안정시키면서도 재물 기운을 자극하고, 살구빛은 인간관계의 부드러운 길을 열어줍니다. 출근길에 초록색 소품을 하나 추가하고 중요한 미팅 때 살구빛 메모지를 꺼낸다면 작은 부분에서 시너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로또 운세를 살펴봅니다. 먼저 갑오생 54년생 선배님들, 올해 6번째 달 13번째 날에 쏟아지는 재물 기운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큰 기대 없이 간식 사듯 한 장 정도 가볍게 구매해 보세요. 병오생 66년생 여러분은 이번 달 22번째 날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 2장 이하 금액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오생 21살 여러분은 스스로 수를 고르기보다 매장에서 바로 제공하는 속칭 자동 번호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로또는 행운의 총매제일 뿐이며 인생 전부가 아니니 건전한 선 안에서 즐기되 번호를 적을 때 행운 숫자 5, 7, 11을 한 번이라도 섞어 보시길 권합니다. 금전과 직접 연결되는 재물운을 더 세밀하게 바라보면 이번 달 말띠에게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분산과 시너지입니다. 하나에 몰아넣기보다 3갈래 정도로 나눠 관리하면 신기하게도 전체 파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통장과 소비 통장 그리고 투자 통장을 분리해 본 적이 없다면 이번 달이 적기입니다. 통장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갔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자동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40대 중반 갑오생한 분이 상담을 오셨을 때 통장 3개로 나누고 단순하게 현금 흐름을 체크한 것만으로 2달 만에 월 잔액을 100만 원 이상 늘렸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소한 방법이지만 효과가 확실하니 꼭 실천해 보세요. 또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즉시 결제 대신 장바구니 보류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사흘 정도 두었다가 남아있는 물건만 결제하는 습관은 말띠 재물운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관계운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달 말띠와 잘 맞는 호랑이, 양, 개띠 세 그룹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말띠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호랑이띠는 결정을 재촉해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양띠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며 개띠는 실행 과정에서 세부를 보완해주는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새 친구를 프로젝트 팀에 비유한다면 호랑이띠가 기획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양띠가 팀 분위기를 살리며 개띠가 일정 관리를 책임지는 구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9살 무호생 청년이 스타트업을 준비하며 호랑이띠 멘토에게 사업 구조 피드백을 받고 양띠 친구와 투자 설명회를 다니며 개띠 동료와 프로토타입을 완성해 지난달 첫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만남이라도 세 띠가 조화를 이루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듯한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쥐띠와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더, 신경전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정 조율 시에는 문서화된 일정표와 역할 구분을 선명히 하여 오해를 미연에 차단하세요. 이제 재물운을 깎아먹는 물건 3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낡은 지갑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위험 신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겉 가죽이 벗겨져 하얗게 들뜬 부분이 보이거나 카드 수납 칸이 흔들흔들 느슨해졌다면 마치 새어나가는 샘물처럼 돈 기운이 쉼 없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에 영수증이 아니라 픽업 전표나 처방전 같은 서류가 낡은 상태로 들어있다면 그 서류가 본래 속한 공간으로 돈이 흘러든다고 보니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깨진 거울은 거울 표면에 살짝 금이 간 것만으로도 재물 기운이 왜곡되는데 거울 뒷판까지 손상이 간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오래된 휴대전화 케이스는 특히 후면 카메라 주변이 색이 발해 있거나 먼지가 끼어 광택이 일었을 때 주변 기기가 보내는 디지털 신호도 약해져 실제로 알림이나 공지 정보가 늦게 전달됩니다. 작은 지연이 재물을 부르는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에 깔끔하게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 잃은 8번째 날은 모험보다 작은 습관을 바꾸기에 좋은 시작점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 새벽에 10분만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침 식사에 채소 한 접시를 추가하는 것 같은 작은 변화를 주면 그날 오후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습관 강화제로 작용합니다. 13번째, 길 잃은 사소한 부탁이 큰 시너지로 이어지는 날이라
지인에게 전문가를 소개받거나 작은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예상 이상의 수확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24번째 길일은 주말과 겹친다면 반드시 자연과 가까운 곳을 찾아가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금전뿐 아니라 관계, 건강, 아이디어 모든 부분에서 정체된 기운이 녹아내리듯 흐르기 시작합니다. 행운의 숫자와 색깔을 활용하는 실전 팁도 적어가세요. 숫자 5, 7, 11을 알람,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에 연결해 일상의 리듬을 재설계하면 잠자던 기회 센서가 켜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 11분에 기상 알람을 맞추고 점심 5시에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5시 11분에 간단한 명상 시간을 두면 하루를 재배열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초록과 살구빛은 옷이나 소품뿐 아니라 휴대전화 배경화면, 전자 메모장 색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살구빛 포스트잇에 목표를 적어 모니터 한쪽에 붙여두면 주변 사람의 시선이 부드럽게 머무르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이 몰려오는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록색 열쇠고리 하나를 가방에 달아 외출하면 돌아올 때 지갑 안에 예상치 못한 웰컴 포인트나 캐시백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니 직접 체험해 보세요. 연도별 로또 운세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갑오생은 이미 말씀드린 13번째 날이 최고조이지만 여기에 덧붙여 9번째 날까지 아침의 꿈이 유난히 선명하게 기억난다면 그날 역시 기회가 트이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꿈에 맑은 물이 나오거나 파란 하늘이 나왔다면 더욱 강력한 길몽입니다. 병오생은 22번째 날 외에도 5번째 날 저녁 6시를 중심으로 행운이 맴돌 수 있는데 이 시간에 편의점처럼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구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최근 병오생 당첨자 사례를 분석해 보니 대부분 밝은 조명을 키운 실내에서 구매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오생은 11번째 날 친구와 함께 복권을 구매하고 반씩 나누는 소위 더치 방법이 행운을 배가합니다. 이때 함께 구매한 친구가 양띠나 호랑이띠라면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하니 재미로 시도해 보세요. 물론 로또는 재미 이상의 투자를 금하며 넘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즐기는 것이 건강한 부의 흐름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말띠 시청자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기운이 좋을 때 무심하게 흘려보내면 그 기운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록하고 기억하면 작은 불씨가 장작더미로 번집니다. 이번 달 다이어리 맨 앞장에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남은 문장을 한 줄 적어보세요. 손끝을 통해 기억을 남기는 행동 자체가 운을 끌어당기는 의식이 되니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달 말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소망이 이번 달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현실 속으로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와 닿았던 조언이나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